그래서 이제 하나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거 한 포인트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두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거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그 큰 숙제 하에서 에너지 원자력은 상당히 일부분이다라는 거에 공감하고요. 우리는 이제 에너지 믹스도 그 일부분일 텐데,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솔루션 믹스와 정책 믹스가 필요한 것이다. 탄소 중립은 어떤 하나의 발전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닌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거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그렇고 수요 관리도 그렇고 또 개통 안정성도 그렇고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비용 부담의 이슈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산업에 있어서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에너지들이 또 충분한 보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솔루션 믹스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60년을 걸어온 영국도 5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크게 이제 조성을 해서 파이낸싱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려면서 파이낸싱을 다 완료한 단계에서 개통 접속 허가를 받았는데, 그 접속 가능 시기가 영국이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영국이 2028년인데, 그러면 이제 그 파이낸싱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레버뉴가 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시장적으로는 좀 이상한 프로젝트가 사실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 영국의 일이고 바로 2, 3주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영국도 그 탄소 중립을 일부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그 원인을 거기다 적은 것은 망 투자가 부족했고, 결국에 제가 핵심을 보면은 비용 분담을 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저희한테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에서 해주신 분들과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은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탄소 중립은 저는 논란이 우리가 무슨 과학적 합리성을 대도 논란은 피해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의 논란은 핵심이 어디 있냐면, 과학성, 비과학성, 합리성, 비합리성이 있다 보다는 단기적으로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그냥 어떤 실버 블렛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희망을 갖는 거는 장기 관점에서의 인트레스트가 상당히 강한데,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새 정권이 아니고요, 힘을 갖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나 MZ 세대들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건 저한테 하나의 희망이다. 그게 ESG의 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론자들이나 일부 유행의 그 이슈로 확 부상된 거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도 아니고 벌써 죽었어야 됐고, 이 정도 비과학성이라면은 벌써 뒤집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본질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건데, 아직 단기적으로 피해 공감대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 인트레스트가 있는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경계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기업들을 자문 쭉 해왔는데, 최근에 오너나 사장단 강연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옛날과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자기 제품을 이제 탄소 제로화해서 더 많은 제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설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장 논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 관점이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강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인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돈을 벌려는 니즈다. 탄소 제로 신발일 수도 있고 저전력 반도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제품 쪽으로 내려왔다는 건 저한테 하나의 그 변화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자를 다 아우르는, 지금 2022년인데 2030년에도 이해관계자를 다 아우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탄소 중립 대안이라는 거는
있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없는 걸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다른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시각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시각은 조금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2030년에는 저희가 1.5도씨를 훨씬 넘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공감합니다. 오늘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과.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피해 공감대가 더 생기게 되고, 그럼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후회들도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죽을 만큼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해 공감대가 좀 늘어가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기술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기고문에 이제 최근엔 전부 기술에 대한 얘기만 쓰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한 탄소 중립이라면 기술 가치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상당히 촘촘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점점 강해질 거기 때문에 기술 가치, 그리고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게 되면 기술 가치는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요새 이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칭찬을 받는 자문 중에 하나는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드리는 거에 가장 큰 이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제 이제 코멘트를 마칠 건데요. 전 세계 특허 데이터가 한 1년에 한 300만 건씩 계속 나오고요. 전 세계 현재 특허 데이터 전체는 5천만 건쯤 되는데요. 그 중에 탄소 중립 관련된 특허 데이터는, 특허 건수는 1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 하면은 그 특허 데이터라는 거는 이 기술의 전망, 이 기술의 속성,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피인용도가 얼마나 되고, 이제 이런 아주 상세한 속성들을 기술의 유망성을 포함해서 상세한 속성들을 전부 다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무슨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지, 누가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유망한지, 어느 지역에서 유망한지, 피인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는 계속 이 기술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일레버레이트 해가는지, 아니면 외부에 그냥 라이센싱만 줘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술 확보를 찾아드리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도 사회 공감대가 있든 없든 비과학적인 목표가 주어졌던, 아니면 이번에 또 정부가 과학적인 목표를 세우든 상관없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도 기술 가치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점점 비싸질 테니까요.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양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있느냐 없느냐, 비용이 고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탄소 중립이 가능하냐, 이런 굉장히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모임을 가면은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냐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뭐냐, CC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연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CC 하면은 대학 다니실 때 캠퍼스 커플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0년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갔습니다만, 그때는 CC 하면은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20년 전후로 해갖고 나온 게, 이제는 CC 하면 클라이밋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기후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하고 하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제 기후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논의를 할 것이냐 하는데, 아까 우리 김성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저는 부정을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환경론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 자식도 경제학을 전공하는데 거기서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게 뭡니까?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외부 효과를 갖다 내재화시키는 게 그게 시장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반한 문제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주의자, 합리적인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내재화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저기 환경론자는 이거 얘기하고 에너지 중심 현상을 저거 한다 하는 접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될 논쟁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단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여기 계신 분은 아까 제가 저를 보고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했다고 하는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언제 만들어지신 건지 아시는지 혹시? 예. 그게 제가 이제 2008년 9년에 이제 우리나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고 예, 그게 이제 MB 정부 때입니다. 인수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비전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2020년 국가 감축 목표 그때 목표가 아마 5억 4,300만 톤 정도로 우리가 7억 톤 정도로 배출하고 있는데 한 5억 4,300만 톤으로 온실가스 납출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걸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뭐 배출권 거래 제도니 하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했었던 거죠. 근데 2020, 뭐 8, 9년, 10년에도 이제 우리가 국감축 목표 설정하고 할 때 2020년 목표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과학적인 말씀, 이제 데이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지금 과연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여기도 이제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2010년, 9년, 8, 9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굉장히 깊이 온실가스 관련된 그런 분야에 계속 인발부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의미는 전 다시 좀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정책이 냈을 때는 시간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표현을 말씀했냐면은 2020년에 우리가 이제 뭐 그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BAU 현재와 같은 정책을 했을 경우에 2020년에 배출량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해서 그때 예상한 게 7억 7,600만 톤입니다. 약간 그거는 좀 제가 높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과거에 2008, 9년 수준에서 우리가 감축 정책 같은 거 쭉 했을 때 이제 가능한 양이 한 7억 톤 정도가 내외가 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 그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에 2019년 배출량을 보시면은 한 7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가 2008, 9년에 2020년 국가감축 설정하고 혹은 2015년에 2030년 목표 설정하고 그런 어떤 감축 목표, 뭐 전력 기본 계획에서도 우리가 기준안이 있고 이제 목표안이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하면은 계획은 훌륭하였다. 계획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과거에 해왔던 관행에서 절대로 벗어난 뭐가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영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한전 적자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저 한전 적자 발생의 원인이 정책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냐. 뭘 하겠다는 걸 했는데 그 계획에 상응하는 실천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경제학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이고, 아까 뭐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뭐 탄소세니 뭐 세금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요금 한번 우리 저희는 그 전력 요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만은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보수 정부니 진보 정부니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 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니 혹은 에너지 안보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 한번 유럽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년 뭐 30년 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럽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냐 하는 그 목표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가 감축 목표가 설정되기 이전에는 과연 그때는 그 목표가 낮았냐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뭐 이제 뭐 국가 에너지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다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확대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게 확대가 되는데 한번 유럽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우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얘기 2005년 정도 되면은 재생 에너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팩트는 이겁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그 9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재생에너지 킬로와트 아워라든지 메가와트 아워라든지 발전 단가가 85%가 하락됐습니다. 무려 9년 만에. 그 기간 동안에 여기 IPC 지금 제 6차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85%가 단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50%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용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기술 수준, 지금의 수준에서 비용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우리가 미래 가격이 하락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하느냐. 미래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우리가 2050년에 국가감축 목표 뭐 탄소 중립 변화한 거 얘기를 할 때 비용이 얼마냐.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이제 개수는 할 수 있겠죠. 그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 1995년쯤에 아마 레이저 프린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레이저 프린터가 퍼스널 용어로 나왔을 때 한 대에 얼마였는지 아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5,00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2, 3년 만에 600달러, 500달러 떨어졌습니다. 그게 기술이고 그게 신기술이라는 거예요. 신기술의 그런 측면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양 교수님께서는 아마 저랑 같이 2009년, 10년 그때 국가감축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2008, 9년에 국가감축 목표 설정하고 하는데 지금 전력 수급기만 6차인가요? 그럴 때 거기서 석탄 발전 그렇게 늘리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피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피크는 배출량 피크는 2015년 전이었습니다. 한 6억 9천만 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피크고 실질적으로 그런 피크는 언제부터 일어났냐? 2000 한번 우리 데이터를 보시면요. 우리가 IMF, 그러니까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률 막 8, 9%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막 10% 막 갖고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 과정을 지나면서 2010년을 이렇게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계속 5, 6% 이상 해왔습니다. 그때 이미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 2%, 2, 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경제 체제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률 2, 3%가 정상적인 거죠. 그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거의 1%대, 0%대로 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더 낮추는 정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지금 목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지금 30년까지 목표를 갖다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뭐 온실가스 연평균 막 4.17%씩 줄이고 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 어느 나라도 4%대, 2%대 한 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는 있지만 4%는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제 그 목표를 못 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원전 문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갖다가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발전적인 그 자리로 넘어가려면은 과연 그러면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목표에 근접하는 그런 노력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뭐 2030년 목표 설정하고 할 때도 보면 원전 같은 경우 가동률 그때 뭐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가 가동률 90%고 막 그랬잖아요. 원전 가동률이. 그래서 그러는 걸 갖다가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논의를 해가고 그리고 원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관리라는 겁니다. 수요를, 에너지 수요라든지 오시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전기 수요라든지 하는 것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이번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아마 계획 세우기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계획도 중요하죠. 근데 계획,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는 걸 좀 해줬다는,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0년 목표는 달성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그것을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원전의 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전이 드러난 것만큼 과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석탄 발전이 하는 걸 갖다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제가 뭐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원전의 그 역할을 갖다가 증가시키면 그 감축권 그대로 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종합적인 걸 좀 접근을 하고 좀 균형 맞춘 접근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요새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선동에 물들여졌구나. 완전히 선동에 빠져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 이제는 뭐 그냥 일상어가 돼버렸어요. 누구나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용어가 돼버렸는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기자한테 그 전화를 받았는데 넷제로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걸 뭐로 번역을 하면 좋습니까? 하는 얘기를 처음 전화를 받은 게 2020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이 우리 사회에 그 의제로 제시가 된 거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그 뭐 시대적 뭐 소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하루도 입에 안 올리면은 안 되는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탄소 중립은 아까 손양훈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탈원전, 탈석탄을 위장하기 위한 국민 기만적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처음에 2017년 6월 19일 날 탈핵 국가 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그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탈핵 국가로 갑니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느닷없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초인가요? 2019년 말에 그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2020년 10월 달에 탄소 중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탈핵 국가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 다 탈원전, 탈석탄을 포장하기 위한 소재였습니다. 전 이 포인트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지 된다. 탈원전은 아까 손양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전을 사상 최악의 그 좀비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적 실패였죠. 탈원전, 탄소 중립이 한전을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좀 더
심각하게 이게 과연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탄소 중립은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은 2006년에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던 말이 2020년 10월 28일 날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 아까 손양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정말 허겁지겁 만들어졌죠. 탄소중립 기본법은 한 80여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여 개의 조항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법이 아니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 군, 구까지 만들게 되어 있고 뭐 한 대여섯 종류의 조직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거는 저는 새마을운동본부 재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탄소중립 위원회가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 법이 시행되면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그 조항을 처음 봤어요. 뭐 법안의 부칙을 제가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 녹색성장 기본법이 날아가게 되면서 아까 이창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4차 애기보는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방법도 없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적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3차 애기본이 그냥 끝이고 그걸로 20년 에너지 장기 계획 시도는 저탄소 탄소 중립 기본법으로 이제 시대가 끝난 게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명백하게 왜곡된 주장입니다. 국제사회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IPCC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명백하게 두 가지 수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티게이션, 우리말로 완화라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실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답테이션이라고 적응이라고 하는 노력이 완전히 IPCC 6차 보고서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한 요구가 담겨 있는 거고요. 아까 김성우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50년이 돼도 1.5도 이상 올라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1.5도 이상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4대 강도 재자연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자연을 외치고 있습니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2050년 이후의 상태는 명백하게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바꿔놓은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이상의 시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난 5년을 지나면서 기술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기술은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 문서에 화려하게 포장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어디선가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게 기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요술방망이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탄소 중립, 우리가 수소 강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2만 대 시장을 뭐 40%인가 50% 차지했다고 우리가 수소 강국이라고 그럽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사실은 충전 케이블 없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 새로운 그 기가 막힌 뭔 것처럼 얘기하고 우주의 75%가 수소라서 수소는 무한 청정 에너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비과학적인 그 안티 팩트죠. 안티 팩트가 그 우리 사회를 그냥 그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제가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40여 년 동안 26기의 원전을 짓고 한 기를 지금 영구정지를 시키고 두 기를 영구정지 시켰네요. 24기인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뜯어서 해체해서 버려야 되는데, 해체해서 뜯어서 버릴 방법을, 기술을 못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뜯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끌어안고 지금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거기 가동 인력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뭐 돈은 조금 덜 들겠지만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그런 짓을 할 우리한테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방법은 뭡니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원전이 상당히 좋은 원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그 긍정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생산 기술 중에 유일하게 탄소 중립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가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선동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은 극심한 간헐성 때문에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백운규 전 장관은 휴대폰 배터리로 국가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거는 재료공학자의 얘기고요. 그 휴대폰 배터리로 100기가와트의 전력망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그 가능성이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결국은 LNG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보조 전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태양광 풍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수소, 지금 뭐 국회의사당 앞에도 그 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겉에는 파란색으로 칠해놔서 청정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그 수소 충전소입니다. 천연가스 1톤을 천연가스로 가지고 수소 1톤을 생산하려면 20톤 이상의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천연가스를 그냥 태워서 그 CNG 가스에다가 CNG 버스에다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거를 그 청정 수소라고 착각하면은 이거는 상황이 무지하게 잘못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생산 기술은
그 기술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 수단은 기술은 원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너무 편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석탄을 인류 사회가 석탄은 지천으로 널려 있던 겁니다. 석탄을 인류 사회가 처음 사용했던 기록은 한 10세기 정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10세기경부터 부분적으로 석탄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공급은 충분한데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잘못 연소시키면 살인적인 결과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석탄은 암살 수단이었습니다. 이 석탄을 연소시키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10세기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18세기 후반입니다. 800여 년이 걸렸습니다. 1800년대 그 후반에 개발된 전기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종이 에디슨한테 석탄 발전기를 구입한 거는 에디슨이 런던하고 뉴욕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5년 만인가에 고종이 석탄 화력 발전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화죠. 아주 산골 오지하고 섬의 전력화를 완성한 게 1970년대 말입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을 20년, 5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꿈은 이건 정말 기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족한 몰상식의 결과고요. 기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더럽고 위험한 기술을 버리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50만 년 전에 사용했던 장작불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3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이걸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전력 쪽에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가, 그런 걸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50에도 저도 참여를 했고 그런 걸 많이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정책 대안들이 나왔고 방안도 나왔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하면은 쓸만한 것도 별로 현실적으로 손에 와닿는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은 수소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력 산업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5년, 10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크게 진전된 거는 저는 과거 5년 정권에서도 크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력 수급에서도 보면은 한 5,500테라, 이제 550테라와트 정도 쓰는데, 2019, 20년에는 더 줄였습니다. 2018년 정점을 찍고, 2021년에 이제 리커버를 했습니다. 2018년 수준을 겨우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조금 리바운드를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전력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긴 시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과거 정권, 전 정권 5년 동안에 원자력은 어땠는가? 원자력은 2017년, 18년, 19년에 좀 줄었습니다. 한 3년간.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죠.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한 160, 70테라에서 140, 50테라 정도, 한 20테라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2021년에 벌써 리커버가 됐고, 올해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용률의 문제에 좀 달려 있다고 보여요. 현실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단지 이제 6기 중에서 2기가 진행 중이던 거 중단된 거 이제 이건 뭐 갈 걸로 저는 좀 예상되는 거고 나머지 2기는 이제 계획돼 스케줄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마지막 뒤 거는 제가 7차 위원장을 할 때 또 결정된 건데요. 28년 9년으로 돼 있던 건데 그는 커미트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입지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넥스트 이번에 이제 뭐 논의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게 2개가 좀 추가되고 뭐 2개가 덜 되고 하더라도 제가 전력 수급에 있어서 큰 그 영향은 저는 없을 걸로 보는데요. 뭐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논의 자리가 이제 온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토론자로 말씀드릴 거는 온실가스 쪽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에 2015년에 2억 2,600만 톤에서 2018년에 2억 6천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이 전력 부분에요. 저걸 기준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8년이 피크를 찍은 그 점을 우리가 베이스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전에는 비예율을 만들어 갖고 했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석탄이 좀 오셨는데 제가 조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석탄이 한 75% 이상이고 최근 가스복합 증가율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 과연 적용 가능한 수완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전력 부분에 보면은 크게 이제 저탄소 에너지 믹스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데요. 에너지 믹스 전환은 저는 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제도적인 어떤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고요. 전력 소비 절감은 이제 인구, 뭐 사회구조, 뭐 전력화 이런 여러 가지 수요 변동 요건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설비의 교체, 또 신기술 상용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경우는 단지 참조용이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부존 자원이나 산업구조나 시스템 운영이나 요금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보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부문의 감축 가능성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미스 변경은 수명 기간에 따른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하면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차 계획에서 지금 10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34년까지 설비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또 3차 예기본 연계되어 있고 지금 뭐 4차 뭐 이름을 4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아직 확실하게 법적으로 뭐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스타디하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3차하고 9차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걸 지금 우리가 플래닝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증가요인하고 수요요인이 상존하는데요. 지금 뭐 증가요인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전기차 보급이랄지 전력화율 증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1차 에너지를 전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지금 좀 먼 얘기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저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지금의 추세들이 이제 갈 걸로 봅니다.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산업 구조도 에너지 다소비한 쪽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은 줄어들는 산업용이 이제 줄어든 데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 관리라는 우리가 정책적인 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수단입니다. 15%를 수요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목표 수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그쪽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상당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뭐 CCSU나 뭐 그린 수소 이런 획기적인 감축 기술 적용 효과는 대상 기간 중 뭐 상당히 좀 저는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경제성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거 이런 게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는 뭐 NDC에서 했던 그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약간 불확실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 보면은 해당 기간 중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기존 설비 이용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다음에 수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뭐 설비가 주어졌다면 그 문제로 지금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발전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나 발전 규제로 인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이 전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요. 전력 수급의 안정, 또 시스템 운전, 경제적인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조금씩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원전의 적정 이용률 유지 및 수명 연장 이게 상당히 큽니다. 뭐 원전의 신규 원전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정책에서 나올 부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이고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지금까지 계속 확대를 했죠. 해서 지금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8%가 되더라도 그 전력 CO2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물론 이게 30%, 40%, 50% 되면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이어가고 또 뭐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용, 전력 개통, 변동성, 환경 문제 연계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걸 그대로 계획대로 우리 지금 나왔던 과거 계획대로 높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2018년 대비 현재 목표 수준 달성을 하는 것만 해도 노력하려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수급 및 전력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최소 어떤 상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원 에너지 믹스의 전환의 어떤 감축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수치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좀 마이크로한 얘기지만 그래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구차 계획에서 목표 수요 하향으로 인한 감축 효과 이게 오히려 더 큽니다. 구차 계획에서 수요를 많이 내려놨습니다. 수요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1,500에서 2천만 톤 정도의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줄어든 감이 있고요. 전원 믹스를 변경 지금 하더라도 감축 효과는 2030년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원 믹스라는 게 뭐냐면은 발전소를 뭐 원전이나 뭐 석탄, 뭐 가스를 짓는 건데 가스 짓는 거는 지금 뭐 단기간에 지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고 그건 이제 석탄을 대체하는 거니까 CO2를 좀 많이 하는데 조금 하는 수단으로 바꾸는데 거기도 그렇다 해도 뭐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 기존 입지 바꾸더라도. 근데 원전은 10년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는 지금 한 13년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좀 빠른 게 9년 이렇게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설비가. 그래서 평균 10년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코미트 돼서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잡힌 것은 더 많이 걸려야 되겠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이게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명을 일단 40년짜리를 20년만 늘리면 상당히 수명 연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도 있지만 기존 설비를 잘 이용하는 거 이게 이제 온실가스에도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석탄 이용률은 뭐 낮추는 걸 이걸로 이제 뭐 계속 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서서히 확대될 걸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로 해놨을 때 기운전 중인 온전 수명 연장에 따른 감축 효과가 2040년 되면 2천만 톤 이상 될 걸로 봅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뭐 이렇게 늘리는 감축 효과는 1,400만 ton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 수명만 늘리는 효과만 갖고도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목표를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0에서 뭐 이렇게 뭐 100으로 이런 보는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계획에서 계속 올리고 상향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과거 정부에서도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게 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후석탄 조기 폐지 효과는 이것도 한 2030년 이후에는 사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건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5년에 이렇게 딱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줄일 수도 없었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었지. 2030년까지 NDC 상향하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거고, 이 구차계획 2034년까지 최대 감축량은 한 3천만 톤 수준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력 부분 감축 효과는 204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여러 가지 액션들을 들어가면 204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 8구차계에서 철회된 여러 가지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뭘 건설을 시작해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걸 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참고로 그 시나리오 몇 개를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기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기존 계획하면 온전 이용률을 75% 잡고 석탄 이용률을 70%로 낮추더라도, 사실 석탄 이용률은 과거에 80% 넘었고요. 온전도 뭐 한 80% 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2019년에 2억 5천만 톤에서 2030년에는 2억 1천만 톤, 34년에 2억 톤, 뭐 이렇게 2040년에 1억 7천만 톤 이렇게 되는데, 그 계획에 우리가 지금 2030 계획 이런 게 상당히 미달합니다. 뭐 이걸 조금 뭐 더 이용률을 뭐 낮추고 높이고 뭐 재생에너지를 좀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4030에서 4035로 하더라도 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석탄 그 다음번에 되겠는데, 시나리오 2는 석탄 발전을 상당히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이제 석탄을 그냥 못 돌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메꾸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2030년에 겨우 한 2억 톤 수준, 또는 1억 8,600만 톤. 뭐 그래서 좀 더 감축 효과가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한다. 2040년을 봤을 때 1억 5,200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제 세 번째는 이제 현재 주어진 어떤 전원과 그런 계획에서 온전 이용률을 확대하고 수명을 연장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전 이용률은 80%하고 수명을 20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감축 효과가 2040년에 한 1억 4천만 톤까지 1억 4천만 톤으로 많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1억 톤 이상 줄어들게 돼 있고, 온전 수명을 그대로 연장하면서 석탄 이용률을 좀 더 제약하면은 더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저온원 설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온실가스 감축량을 다르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뭐 이거를 저는 뭐 참고로 한번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토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